부결됐습니다. 전체 재석 의원 그 자리에 국회에 있었던 본회의장에 있었던 재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 해가지고 압도적 즉각 부결 뭐 이렇게. 그게 총 그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숫자가요 110명이거든요. 미래통합당 3석에다가 국민의당 3석에다가 미래통합당 성향의 무소속 4명 해가지고 그중에 1명 빠지고 109명이 찬성을 했지만 압도적으로 부결되는. 앞으로 이런 상황 되게 많이 벌어지겠죠. 국회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민주당 내의 결속만 있다면 야당에서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법률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입법부를 가지고 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그 4명, 이 4명의 소재에 대해서 궁금한데,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은 지금 이탈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그 우리가 176 더하기 3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179인데 지금 딱 반대가 179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박병석 의장이 아마 표결을 안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인영 그 통일부 장관 지명자가 했나 안 했나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청문회 지금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서 저는 우리는 180 내지 181 정도의 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무효 4표는 아마도 제가 이제 추정합니다. 태용호나 지성호처럼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애들, 말귀 잘 못 알아듣는 애들이 그 어떻게 했을까? 잘못 쓰거나. 그 질문하는 거 보니까 전혀 한국 문화나 80년대 민주주의에 대해 민주주의 그 운동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말로 지금 오늘도 아주 한국화가 덜 됐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의심의 그 화살을 어쩔 수 없이 전 정의당에 좀 이렇게 둡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우리가 민주진보가 합치면 190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90이 안 돼, 185가 이번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 4표는 저는 그 이번에 조문 파동에 관련돼서 약간 페미니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의 의원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줄 수밖에 없다. 제 추론입니다. 네. 근데 지금 숫자로 보면은 앞으로 21대 국회는 늘상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막 간발의 차로도 아니고 보통 이제 의석이 많이 부족할 때는 국회의원들 멀리 가지 마. 국회 주위에 있어. 들어오면 빨리 들어와. 이런 게 체제를 갖춰 놓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이런 대개 국회는 개헌 등을 제외하고는 과반만 있으면 되니까. 네. 요거는 뭐 뭘 발의하는 것도 가능하고 부결시키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실패의 맛을 미래통합당은 4년간 맛봐야 될 거다. 사실상 첫 표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뭐 네. 국회가 이루어지고 나서 참 즐거웠던 하루였고요. 어제 추미애 장관과 김태흠과의 둘이 이것도 정말 코미디티다만 참 김태흠 국회 노동자들한테 갑질하던 바로 그 인물이요. 눈 부라리면서 뭔가 이야기하면 참 비호감인 사람. 맞아요. 흠이 많은 국회의원. 김태흠. 저도 딱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클테 흠이 많아. 이 얘기 안 하세요?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두 분. 그게 아니라 근데 저는 어쨌든 계속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저께 뭐니까 추미애 장관의 그 대정부 질문했을 때 어떻게 보면 통합당에서는 약간 이제 예전에 한교안 대정부 질문할 때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게 좀 보여졌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교육만 받고 갔다. 지식적인 부족한 지식적인 교육을 받고 갔고 본인이 또 통합당의 주특기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소리 지르고 좀 하는 좀 고집 부리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었던 참 어떻게 어저께 그 대정부 질의 내용이 유튜브 계속 돌면서 좀 재밌는. 여기 이제 사실은 김태흠이 도발한 측면이 있어요. 아들 문제를 먼저 꺼내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제 전투태세 갖추게 만든 요거 봐라. 당연히 이제 뭐 현직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겠지만 아들 문제. 그러니까 여기 오늘 또 다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 뭐 지들 의원총회 같은 데 발언하는 거 보면요. 조국 장관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유죄로 확정 지어놓고 아예 그냥 깔아뭉개는 방식으로 선동을 합니다. 요 과정.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같은 경우도요. 사실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당신 아들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부터 하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실제로 윤석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아들 문제를 굳이 끌어들여가지고 상대방한테 먼저 도발하는, 그러면서 싸움판 만들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봐왔던 미래통합당의 옛날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러면 죄송합니다 할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180명이 뒤에가 딱 버티고 있는데 당연히 추미애 장관은 할 바를 했고 정권이 저쪽이라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 상황이라면. 저는 그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요. 그거 보면서 제가 라이브로 봤었는데 첫 번째 인상은 2005년에 그 이해찬 총리와 그 안택수의 공방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억나. 그래서 그 당시 안택수가 그 나름 이해찬 총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왔었는데 거의 일방적으로 무참하게 당하고 들어가거든요. 그걸 발렸다 그러죠. 네, 정말 그 요즘 말로 참교육, 그 다음에 발렸다 들어가는데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해찬 총리의 표정을 보면은 얼굴 자체에 공격 자세가 이렇게 얼굴에 드러나 있습니다. 들어오기만 해봐. 네. 들어오기만 해봐. 나는 하나도 밀리지 않아. 근데 어제 그 추미애 장관의 모습이 뭐 그런 모습을 제가 연상해서 제2의 이해찬 총리가 나타났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김태흠과 그 추미애 장관은 실은 격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작년 20대 국회 전반기 때 당대표를 했을 때 이미 5선의 국회의원이었고 김태흠은 그 당직자 출신으로 그때 재선 의원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21대 들어와서 이제 3선 했다고 뭐 좀 깝죽대는데 지금 김태흠의 그 용어 중에 싸우러 나왔나? 본인이 싸우러 나왔는데 밀리니까 싸우러 나왔나라고 오히려 전 싸움을 원하지 않아요. 저를 일방적으로 때리지 마세요라고 지금 구호를 요청하고 이런 있거든요. 측면이 있죠. 그 국회의원들은요. 자신들이 선출직이라는 그 지들 나름대로의 자부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정부 공무원들을 윽박 지르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분고분하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들 문제부터 꺼내면은 그게 고분고분이 돼요 일단은. 그렇죠. 추미애 장관도 처음에는 굉장히 자제하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뭐 어쩌면 김태흠한테 말렸다고도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김태흠이 말린. 그러니까 김태흠의 위치를 봐야 됩니다. 어제 그 대정부 질문이 21대 국회 들어와서 처음 실시됐고 통합당이 내세운 첫 번째 주자예요. 김태흠이. 참 비호감인데. 근데 첫 번째 주자가 그렇게 완패당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싸우러 나왔다가 저는 싸움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마치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형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미 바닥에 그 눌려서 정말 파운딩 한 수십 번 당한 걸로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자세였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어설픈 용어를 사용했어요. 수명자 관련돼서. 이게 수명자라는 게 받을 수 명령명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법을 명령으로 받는 사람. 이 문제 나왔더니 추미애 장관 역시 이거 법학 사전에 있는 거다. 그럼 김태흠은 실은 법률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면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밀리지 않았던 그런 대단한 그 국회에서.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정치인 출신의 국무위원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김태흠 같은 사람을 그 무대 위에 딱 첫 번째 주자로 내는 이유가 쉽게 표현하면 전투력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전투력 있는 사람이 좀 경륜도 있고 그래가지고 빡시게 몰아붙일 사람을 첫 주자로 내세우는 거예요. 일종의 대진표 같은 게 있는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는 누가 먼저 나갈래. 근데 내세운 거라고는 비호감인 사람을 내세워서 이런 거 있잖아요. 미래통합당이 그런 사람이 없기는 하다만 뭔가 그래도 좀 스마트한 사람이 내세워가지고 조금조금 물어보면 토론이라는 게 지들끼리 토론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서로 간의 쇼라고. 그러면은 그런 비호감인 인물이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어그로를 끌면 미래통합당한테 도움이 됩니까? 아무튼 얘네들은 전략 하나 없이 국회를 지금 임하고 있다. 딱 보고 김태흠 나오는 거 보고 미래통합당 다음 선거 때는 아마 한 50석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저도 라이브로 봤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아드레날린 저그처럼 싸우러 나왔는데 싸움의 기본도 모르고 병법을 모르는구나. 그게 싸우러 나왔냐라고 확 윽박을 지르기 전에 추미애 장관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라고 했어요. 그건 그 바로 앞전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요. 반말을 먼저 했습니다. 두 번의 고성과 한 번의 반말이 먼저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각인되었을 텐데 지금 스스로 무덤 파는 행동을 한 건데 왜 그랬을까요? 자, 김태흠이 그랬고요. 그건 네. 이제 워스트고 베스트가 있죠. 베스트가
최강욱. 와.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이라고 하는 인물이 갖는 상징성이 있어요. 열린민주당에서도 대표를 시킬 만큼의 전투력 하나는 짱인 사람. 근데 나와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직구, 어떤 경우에는 소위 돌려치기. 그러면서 초선 의원이잖아요. 평생 태어나서 국회 본회의장에 처음 서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살짝 떨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평상시대 최강욱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방송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업돼 있는 건 느껴지기나 합디다만 최강욱 정도가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이 대정부 질문이라는 걸 할 때 솔직히 어떤 생각 들었는지 아세요? 민주당 합쳤으면 좋겠다. 그거 전투력 필요하거든요. 그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저는 그 최강욱 의원한테 이렇게 대정부 질의 그 기회를 준 어떻게 민주당이 이게 배려거든요. 그렇겠죠. 한편으로 국회의장이 이거 뭐 그 비교섭단체 아니면 무소속에 관련돼서 여러 명 중에 선정할 수 있는데 저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어쨌든 선거 과정을 지난 후에 지금은 협공 혹은 협업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뭐 이 안에서 내분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좀 한심하긴 한데 어쨌든 최강욱의 존재감을 어제 잘 보여준 특히 정진석이 그 의석에서 떠들 때 정진석 의원님 품위를 지켜라. 그러면서 본인이 만약에 원하면 부의장석에 올라가서 말을 해라라고 이렇게 일침을 가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최강욱은 초선으로서 기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초선은 비록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정치의 장에서 이런 기백을 보여주는데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데뷔한다는 것 자체는 개인으로서는 대단히 정치적 영광이다. 그 국방부 장관 불러서 지휘서신을 내릴 때마다 지휘서신을 수령한 각군 참모총장들이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며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회의하는 걸 본 적 있냐. 검찰을 지금 딱 정확하게 비유를 한 거잖아요. 이건 진짜 훌륭했다고 봐요. 당연히 그런 건 없지 군대에서는. 뭐 지금 뭐 검사 동일체가 없다고는 해도 법무부 장관, 통지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명을 내렸는데 우리끼리 회의 좀 해보고 답할 것이니 말 것이니 결정할게. 니들 싸가지 없는 거야라는 걸 돌려가게 하는 거잖아요. 훌륭했다 생각이 들고. 네. 그 추미애 장관한테 질의할 때 그 윤석열 정기 이야기한 거. 윤석열 총장이 뭐 정기 등 해가지고 휴가를 갔다고 하는데 휴가를 간 것 때문에 지금 실제로 중요한 검찰의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또 직구로 한번 물어보는. 아무튼 재밌었어요. 이게 칭병한 거죠, 칭병. 그러니까 마땅히 본인이 업무를 해야 될 시기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뭔가 지시를 해야 되고 문민 통제를 해야 될 사항에 이게 확인되지 않은 칭병을 근거로 지금 자리를 피한 겁니다. 이건 업무를 피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업무를 안 할 거면 옷을 벗어야 한다.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해태한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사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정직 처분을 내리든 아니면 업무 정지를 내리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때도 그냥 그때 당시에 그냥 병원만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보수 유튜버 단체 가가지고 사진 찍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들통났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윤석열이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딱 찝어주시는 것도 상당히 보기 좋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최강욱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이제 되게 이 정치적 원리로 되게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보도가 하나 나왔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그 방송사를 항의 방문을 해.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웬만하면 그 사람들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입 닥치게 하는 요소로.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누구든 간에 그게 SNS든 국회 본회의장이든 상임위원회든 간에 관련해서 메시지를 많이 내야 돼요. 그래야 검찰이 헛짓거리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고 검찰 헛짓거리대로 받아들이는데 정치권에서 그것을 그냥 모른 척 해버리면 그 헛짓거리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처럼 지금 이제 이슈 메이커가 된 사람이 대정부 질문하는데 나왔던 이야기 하나하나가 이슈도 되지만 검찰한테는 굉장히 큰 압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잔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책 잡힐 일을 안 하게 되는 상태. 어쩌면 이게 이제 국회의원의 감시 기능 같은 건데 이것들을 잘 활용할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사 구별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강욱 의원이 가장 유명했던 게 그 사성장군을 현직 사성장군을 구속한 일이었는데
그 구속했던 신일순이라는 사람이 광주 출신의 그 호남 군맥을 대표하던 사람이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호남 출신 중에 그 당시에 그 힘으로 외소해 있던 호남 군맥 중에서 사승장군 있어야 좀 끌어주는 게 있는데 비리에 대해서는 그 같은 호남 출신이지만 구속했던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법대 선후배 관계지만 공은공이고 사는 사의 태도를 지금 보여주는 그래서 그럼 최강욱 지금 의원이 본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화두는 뭘까? 검찰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본인 주변에 검찰 친구들 많잖아요. 그렇겠죠. 판사 친구도 많고. 근데 그럼에도 대한민국 검찰은 잘못됐다. 그래서 검찰은 개혁돼야 된다. 여기에 지금 최선봉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어제 그 최강욱까지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